장마가 휩쓸고 간 7월의 어느 날, 온 마을은 잿빛 물안개로 뒤덮였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묵묵히 서 있었고, 그 넓게 뻗은 가지는 거대한 우산 같았지만 쏟아지는 빗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붉은 흙길은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해 간간히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몇몇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등잔불은 뿌연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빛났고, 그 풍경은 고요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했다. 빗줄기 사이로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와, 안 그래도 조용하던 마을을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다. 강가 근처 작은 초가집에는 칸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50살이 넘은 칸 노인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였다. 낡은 등잔불을 손질하는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오랜 세월 배를 만들며 살아온 그의 손은 나무와 연장에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추위와 외로움 때문인지 가늘게 떨렸다. 10년 전, 칸 노인의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그는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묵묵히 배를 만들며 살아왔다. 그가 만드는 나무배는 예전처럼 인기가 없었다. 사람들은 더 편리한 철제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칸 노인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마치 그것이 그의 삶의 의미를 지탱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날 밤, 칸 노인은 여느 때처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그는 낡은 도롱이를 걸쳐야 했다. 물에 젖은 삿갓은 빗물을 막아주지 못했고, 빗물은 그의 굽은 어깨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다. 진흙탕 길은 미끄러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딛어야 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근처에 다다랐을 때 빗소리를 뚫고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칸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세찬 빗소리와 바람소리 속에서도 아기 울음소리는 분명하게 들려왔다. 마치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듯했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느티나무 근처 대나무 숲 아래에 작은 대나무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낡은 천으로 덮인 바구니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울음소리는 가늘고 떨렸으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애처로웠다. 조심스럽게 천을 들추자 갓난아기가 눈에 들어왔다. 아기는 아주 작고 여려 보였다. 잿빛 빗줄기 속에서도 아기의 뽀얀 피부는 유난히 돋보였다. 아기의 목에는 은으로 만든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섬세하게 세공된 목걸이에는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봉황은 힘차게 날갯짓하며 구름 사이를 비상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성한 상징과도 같았다. 은은하게 빛나는 목걸이는 마치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담고 있는 듯했다.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울음소리는 거의 잦아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칸 노인은 아기를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갓난아기를, 그것도 이렇게 궂은 날씨에 버리고 갔을까? 잠시 동안 칸 노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강가에서 떨고 있던 아내를 처음 만났다. 아내는 바다로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기억은 칸 노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다. 그는 낡은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목걸이는 어디에서 온 걸까? 혹시 이 아이에게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는 혼자 힘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지금도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인데 아기까지 돌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아기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봤다. 섬세한 문양은 마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듯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아기와 자신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가 느껴졌다. 그의 거친 심장은 삶의 풍파 속에서 굳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뛰고 있었다. 낡은 도롱이로 아기를 감싸 안고 칸 노인은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는 지난날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아내의 따뜻한 눈빛, 소박하지만 정겨웠던 저녁 식사. 어쩌면 이 아기는 텅 빈 자신의 삶을 채워줄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한 칸 노인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탁자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아기가 괜찮은지 꼼꼼히 살폈다. 다행히 아기는 지쳐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다. 그는 아기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옆에 앉았다.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알 수 없는 따뜻함에 휩싸였다. 빗소리가 거세지는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다. 아기의 감은 눈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게 운명이라면 널 버려두지 않을 거다. 다시는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내 삶도 이제 바뀌겠지. 다음 날 아침, 칸 노인의 작은 초가집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칸 노인은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희미한 햇살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평화롭던 아침은 아기의 울음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그는 허둥지둥 일어나 아기에게 줄 우유를 찾았다. 평생 커피를 탈 때나 쓰던 우유를 아기에게 먹이려니 손이 엉성하기만 했다. 우유는 탁자 위로 쏟아지고 아기는 더 크게 울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작은 숟가락으로 따뜻한 우유를 아기에게 먹이는 데 성공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칸 노인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긋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아침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다. 칸 노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순간 그는 아내와 함께 이웃집 아기를 돌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내의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거예요.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기억은 칸 노인을 더욱 힘내게 했다. 아기를 돌보면서 칸 노인은 서서히 새로운 삶에 적응해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 어귀 주막에 모여 칸 노인과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칸 노인 혼자서 아기를 키운다고. 그것도 대나무 숲에서 주워온 아이를. 혹시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 요즘 세상에 누가 거저 아이를 키워? 쯧쯧. 불쌍한 노인네. 하지만 저 아이는 또 무슨 죄람? 그들은 의심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칸 노인을 바라봤다. 주막 주인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참견했다. 칸 노인, 혼자서 아기 키우기 힘들 텐데. 혹시 아기 엄마라도 찾으면?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칸 노인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칸 노인의 오랜 친구인 박 노인은 그를 걱정하며 말했다. 칸, 자네 말이 맞아. 아이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 자네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날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칸 노인은 아기를 위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요람 옆에 앉았다.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평화로웠다. 칸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배 만드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아기를 보면서 그는 알 수 없는 힘을 얻었다. 어쩌면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일지도 몰라.
칸 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이웃집 아이를 돌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만약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당신은 최고의 아빠가 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냈다.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칸 노인이 아기를 돌보는 동안 마을에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주막집 할머니는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손님을 맞았다. 사람들은 칸 노인과 아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칸 노인이 대나무 숲에서 아기를 주었대. 신기한 일이지. 목걸이도 하고 있었다며.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늙은이가 혼자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도 칸 노인.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아기 엄마라도 찾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의 말은 끊이지 않았고 칸 노인을 향한 시선은 더욱 많아졌다. 어느 날 칸 노인이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렀을 때 주막집 할머니가 그를 불렀다. 칸 노인. 잠깐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혼자 아기 키우기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칸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도울 테니. 칸 노인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칸 노인은 아기를 요람에 눕히고 곁에 앉았다.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평화로웠다. 칸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삶은 쉽지 않았고 배 만드는 일도 점점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그는 꿋꿋하게 버텨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칸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기에게 죽을 끓였다. 아기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칸 노인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쳐들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칸 노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칸 노인은 그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다. 마을 어귀에 커다란 검은색 자동차가 서 있었다. 자동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화려한 옷차림에 세련된 외모를 가진 여자였다. 여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칸 노인을 향해 다가왔다. 혹시 칸 노인이 되십니까?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듯했다. 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칸입니다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아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칸 노인은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아기? 난이요. 그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딸입니다. 잃어버린 제 딸. 칸 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여자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칸 노인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의 목에는 칸 노인이 잘 아는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칸 노인은 사진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아기는 그가 대나무 숲에서 발견한 아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 아이가
정말 당신의 딸이란 말이오? 칸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딸입니다. 1년 전 남편과 다투고 집을 나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계속 아이를 찾아다녔어요. 여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이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아기를 주었다는, 그리고 그 아기가 은목거리를 하고 있다는. 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을 바라봤다. 아기는 여전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뺨을 쓰다듬었다. 아가? 내 아가. 여자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칸 노인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정말 이 아이의 엄마라면? 데려가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하지만 아이를 잘 부탁하오. 이 아이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소? 여자는 고개를 들고 칸 노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감사함이 가득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칸 노인은 아기를 안아들고 여자에게 건넸다. 아기는 여자의 품에 안겨서도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여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이제 가야겠어요. 잠시 후 여자가 말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는 아기를 안고 천천히 자동차로 향했다. 칸 노인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자동차가 멀어지자 칸 노인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요람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요람을 어루만지며 아기의 온기를 떠올렸다. 잘 가거라, 아가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칸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밤새도록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아침, 칸 노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텅 빈 식탁은 그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쳐들었다. 하지만 칸 노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슬프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칸 노인, 괜찮으시오? 주막집 할머니가 물었다. 칸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다 잘된 일이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강가로 향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칸 노인은 강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기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잘 가거라, 아가야. 부디 행복해야 한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때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칸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자동차는 칸 노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차에서 아기를 안은 여자가 내렸다. 칸 노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요. 당신이 아이 아빠가 되어주세요.
칸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여자를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미 아이 아빠예요. 아이는 당신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여자는 아기를 칸 노인에게 건넸다. 아기는 칸 노인의 품에 안기자 방긋 웃었다. 칸 노인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날 이후 칸 노인과 아기, 그리고 여자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했다. 칸 노인은 여전히 배를 만들었고, 아기는 그의 곁에서 제잘거렸다. 여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가꾸고 아이들을 돌봤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기는 어엿한 숙녀로 자랐다. 그녀는 칸 노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여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기는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그녀는 칸 노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친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어느 날, 아기는 칸 노인에게 물었다. 아버지, 저는 어디에서 왔나요? 칸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는 아기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아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칸 노인을 껴안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주셔서. 칸 노인은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가,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단다. 그날 밤, 칸 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랐소. 당신도 기쁘지? 그는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칸 노인은 아기와 함께 강가로 나갔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칸 노인은 아기에게 말했다. 아가,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곳이란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기억하렴. 너는 내 딸이라는 것을. 아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칸 노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맑은 아침 햇살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칸 노인은 여전히 작은 초가집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고, 아기는 그의 곁에서 자랐다. 아기는 칸 노인을 닮아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랐다. 어느덧 아기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다. 칸 노인은 아기를 위해 예쁜 책가방을 사주고 새 옷을 입혔다. 아기는 학교 가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아버지, 학교에서 글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어요. 아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칸 노인에게 제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칸 노인은 그런 아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아기가 학교에 다니면서 칸 노인은 걱정이 생겼다. 아기가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어느 날, 아기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친구들이 저보고 아빠 없는 아이라고 놀렸어요.
칸 노인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아기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아빠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 아빠는 없지만 너에게는 너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잖아. 아기는 칸 노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아기는 칸 노인의 사랑을 믿었고 그의 곁에서 씩씩하게 자랐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아기는 어느덧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다. 그녀는 칸 노인을 닮아 마음씨가 착하고 밝고 명랑했다. 어느 날 소녀는 칸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칸 노인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는 소녀의 꿈을 응원했다. 그래, 네가 원한다며? 그렇게 하렴.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소녀는 칸 노인을 꼭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소녀는 도시로 떠났다. 칸 노인은 홀로 초가집에 남았다. 그는 소녀가 떠난 빈자리가 컸지만 그녀의 행복을 빌며 묵묵히 기다렸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소녀는 도시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칸 노인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았고 자주 그를 찾아왔다. 어느 날 소녀는 칸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결혼을 할 거예요. 칸 노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축복했다. 그래, 잘 됐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소녀는 결혼 후에도 칸 노인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남편과 함께 칸 노인을 찾아왔고 그에게 손주들을 보여주었다. 칸 노인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어느덧 칸 노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초가집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예전처럼 힘이 없었고 눈도 침침해졌다. 어느 날 칸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강가로 나갔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칸 노인은 강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잘 살았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칸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아기가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그의 딸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녀는 칸 노인을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칸 노인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잘 왔다. 내 딸아. 그들의 눈물은 맑은 강물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시간은 덧없이 흘렀다. 칸 노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작은 초가집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힘이 없었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칸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강가로 나갔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칸 노인은 강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칸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아기가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된 그의 딸, 화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버지! 화는 칸 노인을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칸 노인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잘 왔다. 내 딸아. 그들의 눈물은 맑은 강물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화는 칸 노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칸 노인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 잘 됐다.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화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이에요. 착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줘요. 칸 노인은 화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내가 행복하며 그걸로 됐다. 그날 밤, 칸 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우리 딸이 결혼을 한대요. 당신도 기쁘지? 그는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칸 노인은 화와 함께 마을 어귀로 나갔다. 화의 약혼자가 그들을 데리러 오기로 한 날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낯선 자동차가 서 있었다. 자동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화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화야, 많이 기다렸지? 남자는 다정하게 물었다. 화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방금 나왔어요. 그녀는 남자를 칸 노인에게 소개했다. 아버지, 이쪽은 제 약혼자. 현우 씨예요. 칸 노인은 현우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젊고, 훤칠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칸 노인은 안심했다. 반갑네, 젊은이.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칸 노인은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화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현우는 굳게 다짐했다. 화는 칸 노인을 껴안고 속삭였다.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걱정 마세요. 칸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든 오너라. 이곳은 항상 너의 집이다. 화와 현우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자동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다. 칸 노인은 자동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자동차가 사라지자 칸 노인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은 그를 쓸쓸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의 딸은 행복을 찾았으니까. 그날 밤, 칸 노인은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여보, 우리 딸이 이제 행복을 찾았소. 당신도 이제 편히 쉬시오. 그는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칸 노인은 여전히 작은 초가집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딸, 화는 자주 그를 찾아왔고 그에게 사랑과 행복을 선물했다. 어느 날, 화는 칸 노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아이를 가졌어요. 칸 노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화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잘 됐다. 축하한다, 내 딸아. 화는 칸 노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그리고
얼마 후, 화는 예쁜 딸을 낳았다. 칸 노인은 손녀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아가, 할아버지다. 어서 오너라, 내 손녀야. 그는 손녀에게 속삭였다. 손녀는 칸 노인을 닮아 밝고 씩씩하게 자랐다. 그녀는 칸 노인의 곁에서 제잘거리며 그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선물했다. 어느덧 칸 노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초가집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예전처럼 힘이 없었고 눈도 침침해졌다. 어느 날 칸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강가로 나갔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칸 노인은 강가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칸 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화와 그녀의 딸, 그리고 현우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아버지! 화는 칸 노인을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칸 노인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래, 잘 왔다. 내 딸아. 그들의 눈물은 맑은 강물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화의 딸은 칸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는 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칸 노인은 손녀를 꼭 껴안고 웃었다. 그래, 우리 손녀, 잘 왔다. 칸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우리 손녀가 보고 싶었단다. 그들은 함께 강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화는 칸 노인에게 도시에서의 생활, 남편과의 행복, 그리고 딸의 재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칸 노인은 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칸 노인은 점점 더 늙고 병들어갔다. 하지만 그는 화와 그녀의 가족들 덕분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칸 노인은 화를 불렀다. 화야, 이제 할아버지는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칸 노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칸 노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가, 울지 마라. 할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을 거란다. 그리고 칸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화는 칸 노인의 죽음에 슬퍼했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칸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화는 자신의 딸에게 칸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야, 너에게는 아주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셨단다. 그분은 너를, 그리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지. 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화도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칸 노인이 살던 작은 초가집을 지키며 살았다. 어느 날 화는 손녀를 데리고 강가로 나갔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화는 손녀에게 칸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야, 너에게는 아주 훌륭한 증조할아버지가 계셨단다. 그분은 나를,
그리고 너의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셨지. 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증조할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야. 손녀는 화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도 증조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화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껴안았다. 그래,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야. 그날 밤, 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칸 노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칸 노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화는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화는 손녀와 함께 밭에 나가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함께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할머니, 이 씨앗에 무엇이 자라나요? 손녀가 물었다. 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이 자라난단다. 우리 가족의 사랑인.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화를 바라봤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나요? 화는 손녀를 껴안고 말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단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손녀는 화의 품에 안겨 하늘을 바라봤다. 맑고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다. 할머니, 저 구름처럼 사랑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화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사랑은 우리를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단다. 그들은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사랑을 키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화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밭을 가꾸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싱그러운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할머니, 이 씨앗에서 무엇이 자라날까요? 손녀가 맑은 눈으로 화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화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이 자라날 거야. 아주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 손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어요? 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느낄 수 있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그리고 네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손녀는 화의 품에 안기며 방긋 웃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화는 손녀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나도 널 사랑한단다. 아주 많이? 그들의 웃음소리는 맑은 햇살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이 심은 씨앗처럼 땅속 깊이 뿌리내려 영원히 자라날 것이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화의 손녀도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들은 칸 노인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화에게 물었다.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칸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용감한 분이셨지.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셨어. 그녀는 칸 노인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이야기, 함께했던 시간들을 손녀에게 들려주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라고.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칸 노인의 모습을 상상했다.
할머니, 저도 증조 할아버지처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화는 손녀를 꼭 껴안고 말했다. 그래, 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날 밤, 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칸 노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 칸 노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화는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칸 노인과 아기였던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